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식당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말이 20대지 사실 30에 가까운 29살이랍니다. 몇 달 전 혹독한 파혼 신고식을 하고 나니 세상 풍파는 제가 다 맞은 것 같은데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 충격적인 반전들이 아직도 생생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들의 집합소에서부터 파란만장 파혼까지 대환장 파티 그 자체였던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직도 소름 끼치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악행에 치가 떨립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33살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인연을 만났죠. 사실 전 남들 다 가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간 고졸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춘이기도 했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모습이 멋있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며 자기 인생에서 저를 만난 건 분명 하늘의 뜻일 거라고 했습니다. 살짝 부담스러운 멘트에 이 사람 이거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처음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잘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연구원이었고 저는 고졸 출신에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남자친구의 부담스러운 관심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남자친구와의 시작은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찾아왔다기보다 회사 사람들과 회식 겸 온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는 식당까지는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는데 여기까지 온 걸 보고 저 때문에 온 것 같아서 살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남자친구가 있는 테이블로 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메뉴판 있습니다. 천천히 고르시고 벨 눌러주세요. 저기 제시, 여기 처음인데 맛있는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회식하다 한 명 먹고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 걸로 강추해주세요. 그럼 이거랑 이거 어떠세요? 회식하실 때 많이들 찾는 메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남자분들이 즐겨 찾는 메뉴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오, 맛있어 보이네요. 그럼 그걸로 부탁해요, 지혜씨. 적당히 취해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심을 다해 고백한 남자친구의 어리바리한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저희는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식당 일로 힘들고 지친 저에게 안마기보다 더 안락한 마사지는 기본이었고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자친구도 실험하랴 보고서 쓰랴 팀원들 챙기랴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틈을 쪼개 연락하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 또한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도시락을 싸서 남자친구 회사 앞으로 가져다 주기도 했고 야근하고 피곤한 남자친구를 대신해 가끔 운전을 자처했습니다. 굳이 힘들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척하면 척하는 경제까지 이를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연애 기간이지만 사계절을 2바퀴나 함께 보냈으니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은 건 당연지사겠죠? 서로의 사랑이 단단해지고 남자친구에 대한 확신이 커져가던 무렵 문득 제가 고졸이라는 것이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줄까 살짝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장 대학을 갈 생각은 아니었고 남자친구의 의중이 궁금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저는 지금껏 고졸 출신이라고 숨긴 적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도 없었고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이와는 별개로 남자친구와 사이가 돈독해질수록 그의 앞날에 제 고졸이 문제가 될까 신경이 조금 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남자친구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 대학 갈까?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오빠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 출신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연구원이잖아. 오빠 생각은 어때? 나 대학 가는 거? 지혜야, 너 오빠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본 거야? 내가 왜 널 좋아하는지 알아? 처음 봤을 때 밝고 긍정적이고 모든 소신 있게 해나가는 네 모습이 좋았어. 대학? 고졸? 그런 출신이 뭐가 중요해? 난 네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지혜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오빠 정말 화낸다. 지금처럼 너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나랑 어떻게 잘 살아갈지 그것만 생각해. 알았지? 고마워, 오빠. 그렇게 말해줘서. 나 사실 조금은 염려했었거든. 오빠한테 마음이 커질수록 괜히 내 고졸 학력이 오빠 발목 잡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근데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주는 거 보니 혼자 괜한 노파심이었나 봐. 고마워, 오빠. 싱겁긴. 내가 작정하고 네가 일하는 식당에 회식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대놓고 찜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학이니 뭐니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남자친구가 내뱉은 진심에 내심 기분이 좋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 깊어진 진심만큼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됐죠. 나이 차이 4살은 궁합도 안 본다는 옛말을 맹신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그곳까지 찾아간 제 사지를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기억에서 도려내고 싶네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다시 생각해도 뭐 그런 망나니 같은 집이 다 있나 생각될 정도네요.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 인지상정 아닌가요? 곱씹을수록 우라통이 치미네요. 눈치채셨겠지만 남자친구는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생각하는 외동아들과는 다르게 배려심도 많고 존중과 사랑이 몸에 밴 사람이었죠. 예비 시어머니께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간 자리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멋진 아들을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자들이라면 나이 불문하고 다들 좋아할 예쁜 꽃도 준비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굴비까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혜야. 예쁘지? 이게 벌써 팔불출 행사를 하고 있어? 그래, 네가 지혜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어머릿소리는 아직은 불편하구나. 그냥 어르신이나 아줌마라고 해라. 아니, 그래도 어떡해. 어른이 말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토를 달고 있어. 그래, 그건 그렇고 나이랑 하는 일이 어찌 되니? 아, 네. 29살이고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 그 나이에 식당 나부랭이 일을 하고 있다고? 직장을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고? 그건 그냥 어릴 때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아니냐? 네 나이가 29살인데 아직 아르바이트만 천전하고 있다고? 정말이지. 예의라는 걸 반말하듯인 건지 비아냥거리는 솜씨가 혼자 보기 아까울 지경이었죠. 마음 같아선 바로 나와버리고 싶었지만 어디까지 가나 싶어 오기가 생겼습니다. 엄연히 식당 매니저라는 직급이 있는데 식당 나부랭이라뇨. 예비시모는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식당 나부랭이가 아니고 엄연한 제 직장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매니저까지 승진한 거고요.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지혜한테 왜 막말을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안 그래도 처음 오는 자리 긴장되고 힘들 텐데 왜 계속 트집을 잡아요? 엄마 마음도 알지만 오늘 우리 지혜 엄마한테 인사 온 거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예쁘게 좀 봐주세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상황 파악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내심 고맙기도 했어요. 이 분위기에 아무 말 않고 모르쇠하고 있었다면 제 속은 더 끓었을 겁니다. 예비 시모는 아들의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것 참 볼만 하더군요.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으니 속에서 천불이 날만도 하겠죠. 그러니 절대 가만히 있을 예비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벌써부터 기지편을 들고 있어. 넌 빠져봐. 이름이 뭐? 지연이? 지혜? 아무튼 뭐든지 간에 너 처음 만나선 아들이랑 엄마 사이를 이간질 시켜?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하는 거 보니 대학도 듣보잡이겠지. 말씀에 계속 선을 넘으시네요.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지혜, 여의혜, 지혜예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이간질이라뇨. 제가 못하러 두 분 사이를 이간질하겠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알고 계신 거죠? 설마 그냥 심심해서 와본 거라 생각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어머니께 오빠같이 좋은 사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러 온 거잖아요. 말씀에 계속 날이 서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저 듣보잡 대학도 안 나왔고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니, 기가 막혀? 그럼 뭐 대학도 안 나왔다 이거니? 고졸이고? 얼씨구, 집안 잘 돌아간다. 그럼 네가 고졸에 식당 나부랭이 다니면서 내 아들을 꼬신 거니? 너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알지? 직업은 또 얼마나 번듯해. 고졸 따위가 넘봐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주자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고졸 출신이라는 제 꼬리를 붙잡고 폭주하는 예비시모의 만행에 전 지쳐갔습니다. 어떠한 여자를 데려와서 앉혀놔도 여기서는 지쳐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름 제 생각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나무인인 예비시모한테 말려들어가 만신차이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죠. 제 필요에 의해서 대학을 안 간 거지 못 간 게 아닙니다. 대학이야 상황 보고 제가 필요할 때 가도 늦지 않고요. 제가 고졸이긴 해도 배워먹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빠 조건 보고 만난 적 없고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거예요. 제가 오빠는 누구보다 멋진 사람으로 내조 잘할 거예요. 말이 내조지. 영수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놀겠다는 거 아니냐? 집안꼴 잘 돌아간다. 내가 우리 영수 네 같은 애한테 주려고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영수 3살 때 지아빠 죽고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키운 보물이야.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영수는 배불리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 거기다 공부는 좀 잘했어야지. 시험만 봤다면 1등하고. 그래서 최고대학까지 간 내 아들을 뭐? 사랑해? 뭐 내줘? 웃기지 마라. 니같이 속물인 애들 차고 넘친다. 고졸의 식당 나부랭이 일하면서 뭐? 결혼?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당장 헤어져. 당장 헤어지기 싫으면 결혼은 하지 말고 사귀기만 하다가 각자 결혼해라. 아이고 속 터져. 저 머저리 같은 영수놈아. 만날 게 없어서 저런 물건을 만나? 아이고 영수 아버지. 아이고 내가 저런 모질한 놈을 낳고 미역국 사발째 들이켰어. 아이고 내 팔자야. 세상의 모든 홀어머니가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홀 시어머니와 외아들 레파토리를 여기서 직관할 줄은 몰랐네요.
모든 엄마들의 자식에 대한 희생이 고귀하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예비시모가 말하는 의중은 어떻게든 저를 떼어놓겠다고 늘어놓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힘들게 키워놨더니 고졸 출신 식당 나부랭이가 아들 뺏어간다는 식의 얘기였죠. 아니, 무슨 제가 쓰레기도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고약하게 하세요? 쓰레기도 이 정도 취급은 안 받겠네요. 저는 남의 집 귀한 딸 아닌가요? 고졸이면 대졸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대학 그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도 떳떳하게 일하면서 벌만큼 벌어요. 제가 혼자서 오빠 먹여 살릴 정도로는 번다고요. 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인사 온 거 아닙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니야, 저 코얀 것을 봤나? 어른이 싫은 말 좀 했다고 버릇없이 저러고 나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고졸 따위의 식당 나부랭이가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니? 그래, 가라 가! 이참에 영수한테 썩어져. 나쁜 것. 영수! 넌 데려올 애가 없어서 첫단 걸 데리고 와서는 온 집안을 둘쑤셔 놓냐? 아이고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저것 봐라. 지 자존심 조금 긁혔다고 쌩 하고 나가는 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 버렸죠. 뒤따라오던 남자친구는 계속 미안하다며 엄마 대신 자기가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봐서라도 이해해달라고 말이죠. 또 한 번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며 거기다 남자친구는 자기를 봐서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뇨. 기야말 노릇이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아니 느꼈던 남자친구의 진중함과 배려를 그 말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었죠. 오빠가 어머니야? 오빠가 왜 사과를 해? 말씀이 지나치신 건 어머니신데 왜 오빠가 사과를 하냐고. 그것도 그래. 뭐? 오빠를 봐서라도 이해해드리자고? 오빠는 오빠고 어머니는 어머니잖아. 오빠의 이런 논리 이해 안 돼 나는. 내가 알던 오빠 맞아? 그 상황에선 됐어.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지혜야,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할 시간을 갖자니. 헤어지자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내가 엄마 잘 설득해서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오빠가 다 미안해.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갖자느니 그런 말을 하지 마, 지혜야. 남자친구 말대로 예비시모를 설득해서 될 문제였으면 애초에 제가 조곤조곤 말씀드렸을 때 문제가 되지도 않았겠죠. 예비시모를 두둔만 하는 남자친구도 어쩔 수 없는 고지식한 아들임을 느꼈어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걸까요? 제 자존심을 한없이 뭉갠 예비시모의 처사는 안중에도 없고 그런 예비시모의 방패막이 되고자 하는 남자친구에게도 실망이 컸습니다. 오빠는 정말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구나. 됐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그동안 오빠를 진심으로 봐온 내 눈을 찌르고 싶다 정말. 오빠도 분명 옆에서 다 봤잖아. 내가 고졸 출신의 식당 다니는 나부랭이라고 대놓고 까셨잖아.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연구원인 오빠는 대단하니까 나같이 하찮은 애는 떨어져 나가라고 하신 거잖아. 이런 섬뜩한 말들을 어머니가 하신 건데 왜 오빠가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하냐고. 이건 어머니와 나와의 문제인 거잖아. 남자친구와 전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이 미치도록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예비시모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허락 못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단식 전쟁을 선포하셨고 남자친구는 매일매일 미안하다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매달린 억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탈탈 다 털린 멘탈은 겨우 잡으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영수애미. 영수가 식당 나부랭이 주소를 가르쳐줘서 왔는데 복잡해서 못 찾겠구나. 그냥 네가 좀 나와야겠다. 내 아들이 사과하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내가 도대체 왜 네 같은 애한테 사과하러 여기까지 와야 되니?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그렇게 어른한테 사과를 받아내고 싶든? 나쁜 것, 이 요망한 것! 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건 아줌마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 오시던 길 그대로 가세요. 끝까지 식당 나부랭이라고 하시는데 저 사실 아니에요. 암튼 끝난 마당에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과는 받은 셈 칠 테니 조심히 꼭 조심히 돌아가세요. 베어먹지 못한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어른이 여기까지 왔으면 네 하고 못 이기는 척 나와야지. 여기 건물도 너무 많고 복잡하니 네가 빨리 나오거라. 어디 보자. 여기 별다방이 있네. 저기 들어가 있으마.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당장이라도 나가서 한 대 갈겨드리고 싶었지만 식당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 할 테면 해보라는 마음으로 서빙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당신보다 어리다고 상대를 하대하고 막말을 하는 그 아줌마가 잠자코 있던 불굴의 의지를 건드린 셈이죠. 호흡을 크게 가다듬고 일에 집중하고 있을 무렵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왜 안 나오니? 어른이 기다리는데 끝까지 베어먹지 못한지만 골라 하는구나. 당장 나오지 못해? 그 대단한 사과 해준다잖아. 네 때문에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다. 네 같은 것 때문에 힘들다고 시금을 전폐하고 회사도 안 나가고 있다. 영수 이것이 내가 네한테 사과를 해야 회사를 나간단다. 너 어쩔 셈이야? 안 나와? 사과 받은 셈 친다고 하잖아요, 아줌마. 계속 이렇게 전화가 억지 부리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 잘난 사과 받은 셈 칠 테니 그만 가주세요. 상대가 원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싫다는 상대한테 계속 이러시면 엄연히 폭력입니다, 폭력. 아셨어요? 고졸 출신 식당 나부랭이 저도 아는데 그 잘난 아들든 아줌마만 이런 거 모르시나 봐요? 세상 돌아가는 공부 먼저 하셔야겠어요. 아니 이것이 어른이 왔으면 배웅은 못할 망정 어디서 협박질이야. 대학도 안 나온 네가 뭘 안다고 나불거려? 경찰 부를 테면 불러봐. 네 같은 거 말을 들어주기나 할 것 같으냐? 네가 이런 좋은 동네에서 일한다고 식당 나부랭이가 뭐라도 될 것 같아? 헛바람만 들어가지고선 어딜 감히 협박하고 앉아있어? 그래, 간다 가. 더러워서 간다. 대신 내가 니한테 사과했다고 영수한테 똑바로 전해라. 알겠니? 영웅까지 잡혀먹일 것 같았던 예비시모와의 통화가 끝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고졸의 식당 나부랭이라는 말을 주구장창 쏟아내던 그 상황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속물인 그런 집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반 직장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번듯한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전 단 한 번도 구차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제 자신을 더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사이 인간 말종 똥차가 가고 나니 헤비급 똥차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지혜, 너 나랑 얘기 좀 해. 다짜고짜 와서 뭐라는 거야. 지금 얘기할 마음 없으니까 꺼져.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서운하고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가 여기까지 사과하러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너 내가 알던 지혜 맞아? 그래도 예의는 있는 애잖아, 너. 예의는 사람한테 차리는 거야. 막말만 쏟아내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텐 욕도 아까워. 네 엄마라고 편드는 거야? 내 입에서 더한 말 나오기 전에 그냥 조용히 돌아가. 이게 니한테 하는 최소한의 배려야.
전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들이 사정없이 쏟아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엄마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발악이었죠. 그렇게 제 마음을 평생 어루만져 줄 것처럼 말하던 남자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효심을 장착한 비열한 인간이 왔던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인간한테 제가 말이 좋게 나올 리가 있겠어요?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적어도 어른이 못 이기는 척 손을 내밀면 잡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잘못했어? 순간적으로 화나면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어른들은 어쩔 수 없잖아. 좀 저들이면 안 돼?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네?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보니 엉망이구나. 오빠 같으면 고졸의 식당 나부랭이라고 헤어지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고졸이 뭐 죄졌어? 피해준 거 있냐고. 식당 나부랭이는 또 어떻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어쩜 그렇게 독만 뿜어대시는지 오빠 같으면 좋겠냐고. 너 완전 작정을 했구나. 그래, 내가 가서 사과하고 오라고 시켰다. 그게 뭐 어때서?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죽겠고 방법이 생각이 나야 말이지. 이젠 나도 모르겠다. 너도 좋지만 난 그래도 지금껏 홀로 나만 보고 살아온 엄마도 모른 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고집 좀 그만 부려. 정도껏 해. 답할 가치도 없다.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만 짓거리는 널 보니까 우린 진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와, 정말 똥 차가고 나니 헤비급이 오네. 그만하고 나가줘. 그렇게 살떨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남자친구와도 자연스레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저와의 사랑보단 자신을 애지중지 키운 홀어머니를 택한 반전 없는 남자였죠. 제가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 했다니 자다가도 흠칫흠칫 놀랄 일이었어요. 그렇게 상처만 남긴 똥차들을 치우고 나니 벤츠 같은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즐겁게 일하면서 틈틈이 러닝 크루에서 운동도 하며 알차게 보내는 삶이 만족스러웠죠. 그렇게 일상에 녹아들고 있을 무렵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아주머니들 한 팀이 예약 손님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하는 식당은 서울 번화가에 있는 연매출 100억, 그야말로 초대박 으리으리한 식당입니다. 이곳은 중년 아주머니들의 회동 장소로도 안성맞춤이죠. 그렇게 예약된 5분의 아주머니들이 들어오셨고 서빙을 하던 제가 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귀끝을 스쳤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몸서리치게 만드는 앙칼진 목소리 그 자체였죠. 아니, 얘! 네가 일하는 데가 여기니? 고졸 주제 이런 엄청난 식당에서 매니저도 하고 출세했구나. 그렇다고 뭐 서빙하는 네가 뭐 달라질 게 있겠니? 우리 영수는 번듯한 아가씨 잘 만나고 있다. 그러게 진즉 빨리 네가 꺼져줬으면 좀 좋아. 넌 식당이 딱이다 딱이야. 잘 어울리는구나. 끼리끼리 놀아야 되는 거지. 그렇고 말고. 아니 이 아가씨는 누구길래 그래?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때 그 고졸 나부랭이 걔야 걔. 영수 잡아먹겠다고 붙었던 걔. 식당에서 일한다더니 꼴에 그래도 이런 좋은 식당에서 일하네. 그래 끝내길 잘했다 야. 저런 애들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해. 영수같이 인물 좋고 능력 좋은 애들은 끼리끼리 만나야 돼. 떼어놓길 잘했어. 그럼 쟤는 보니까 없는 게 있는 척하게 생겼네. 쓰레기 같은 말들을 늘어놓는 그 사람들을 보니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까맣게 탈 대로 다 탄 속을 부여잡고 태연히 그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았죠. 예,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갖고 와봐라. 그 잘난 매니저 달고 있으니 뭐 네가 추천하는 건 먹을만 하겠지? 괜히 아는 사람이라고 서비스 같은 건 줄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시켜 먹을 거니까. 저기요 아줌마, 왜 계속 반말하세요? 이젠 저 그쪽 예비 며느리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예의 좀 갖추시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 서비스를 왜 챙겨요? 혼자서 김칫국이 어지간히 맛있으셨나 보네. 아니, 뭐 이딴 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하긴 고졸 식당 나부랭이가 어른 공경이 있긴 하겠니? 그래. 배운 어른인 내가 이해하마. 넌 음식이나 얼른 내와. 저기요 손님, 한 번만 더 반말하시면 큰일 나실 겁니다. 여전히 개벌은 남 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네? 잘 살고 있는 고졸 매니저한테 괜한 트집 잡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니 결혼도 못하고 아직 이러고 있지. 그래. 네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다. 빨리 음식이나 가지고 와. 손님은 왕 몰라? 여기 직원 교육을 시키는 거야 마는 거야? 한결같이 잡소리 내뱉는 모습하며 곧 죽어도 대접받겠다고 들이대는 행색을 보니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요요상종이더군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식당 사장님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은행 좀 다녀올 테니 카운터 좀 잠깐 볼래? 네, 엄마 다녀오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맞습니다. 전 연매출 100억 이 식당의 딸입니다. 왜 처음부터 남자친구와 예비시모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제가 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는 이 식당을 물려받기 위해 실무를 익히는 중이고 대학은 필요할 때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고졸의 식당 매니저로만 알던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했고 저희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면서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악함을 다 가진 속물인 남자친구의 엄마를 마주하는 순간 제 모든 계획들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제 마음을 난도질한 예비시모는 하얗게 질려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엄마라니 이게 너 몰랐던 거니? 어머 어쩌면 좋아 얘. 여기 식당 연매출이 100억이나 되는 초대박 식당이야. 저 애가 이 집 딸이라니?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이 집 딸이 영수 전 여자친구라니. 어머 얘 너 배 아파서 어쩐다니? 그러게 진즉 좀 할아버지 그랬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알터니가 쏙 빠지는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혼비백산이 된 예비시모의 모습이며 그런 예비시모한테 아까워서 어쩌냐고 아쉬워하는 일행들이며 혼자 보기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이렇게 되임통 당한다는 걸 보게 된 순간이었죠.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찰나 이곳 고급 식당의 주인인 저희 엄마가 돌아오시더니 예비시모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시는 겁니다. 당신이 영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딸한테 뭐? 고졸의 식당 나부랭이? 그리고 또 뭐? 당신 잘난 아들 넘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보세요.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돈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어딜 감히 귀한 내 딸 인생을 쥐락펴락해? 당신도 혼자 자식 키웠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혜 아빠 잃고 죽어라 이래서 식당 이만큼 키워놓은 거라고. 당신 자식만 귀해? 남의 자식은 갈기갈기 찢어도 되는 거야?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언제 봤다고 뭘 안다고 내 딸한테 지적질이야 지적질이? 당신 같은 엄마들 때문에 자식이 병드는 거야. 당신 같은 엄마한테 영수놈이 뭘 보고 배웠겠어? 그런 자식놈한테 우리 지혜 안 보는 게 천운이다 천운이야. 지혜 아빠가 날 도왔네.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알겠어? 팡 하고 제 마음 여기저기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제 정체를 엄마께서 속 시원히 오픈하는 순간, 그동안 저 인간에게 당했던 수모와 풍파들을 보상받은 기분이랄까요? 엄마의 예고 없는 멘트 한 방에
어안이 벙벙해진 그 아줌마를 보고 있자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킨다는 엄마의 신조가 빛을 발한 순간이기도 했죠. 엄마의 예상치 못한 말들에 저 아줌마가 적잖이 놀랐나 봅니다. 아니, 저기 사돈! 그 소리 집어치우지 못해요? 어디서 사돈이래? 이제 뭐 돈 많은 집 딸 같으니까 사돈 소리도 척척 나오나 보지? 간신배같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당신 같은 부류들은 안 봐도 비디오야. 어디서 사돈이래? 그 걸레보다 못한 입으로.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게 자식을 키웠다 보니 내 자식이 그래도 번듯한 집이랑 결혼도 하고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식당 나부랭이 매니저는 고졸 출신은 그렇게 막대하고 그랬어요? 이봐요. 돈 많은 식당 가진 집을 보니 이젠 뭐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아주 그냥 간쓸게 다 내놓네. 음식값 안 내도 되니까 2번 다시 우리 식당에 오지 마요. 적선해준 셈 치죠 뭐. 파랗게 질린 그 아줌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고는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당한 수모들을 저희 엄마도 다 알고 계셨거든요. 무리하다 못해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치를 떨고 있던 찰나. 때마침 그 인간이 호랑이 굴속으로 스스로 기어들어온 셈이죠. 그래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엄마는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29년 인생 엄마의 폭풍 같은 흥분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5살 무렵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혼자 묵묵히 저를 키워오셨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라면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 주셨고 대학을 안 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래, 너한테 다 생각이 있겠지라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별을 택했던 그 순간보다 엄마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얼른 털고 일어나는 게 엄마의 나쁜 기억을 지워드린다고 생각해 일상에 녹아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월요일 저녁, 비 맞은 개 마냥 초라한 행색의 손님 2명이 왔습니다. 아니, 치가 떨리는 그 2사람이 왔습니다.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였죠. 지혜야, 너 여기 딸이라며? 왜 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던 거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싫은 소리 조금 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래서 처음에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이 드신 분 우리가 좀 이해해도 됐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숨겨? 내 진심을 뭘로 보고 돈 많은 집 딸이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혼자 보기 아깝네 아까워. 적반하장이다 정말. 뭐? 나한테 싫은 소리 조금? 그게 조금이야? 아예 대놓고 막말을 퍼부어 놓곤. 됐어 그냥. 이제 와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 나도 처음엔 오빠의 진심만 보고 결혼까지 마음 먹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얘기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더라고. 인사 갔던 날 오빠의 아니란 태도를 보고 마음이 싹 바뀌었지 뭐야? 나는 진심으로 너 자체를 사랑하고 아껴줬어. 네가 고졸이어도 식당 일을 해도 너만 있으면 됐으니까 정말 내 진심이었어. 그런 나한테 너네 집이 100억 매출 찍는 식당을 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못 믿어왔니? 난 도대체 너한테 뭐였던 거니? 너한테 난 뒤통수 맞은 거잖아. 네가 날 배신한 거잖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난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행동 정말 미안했어. 우리 엄만 평생 바뀌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눈물을 머금고 너랑 헤어졌던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큰 고급 식당의 딸인 걸 나한테 속이다니. 말인지 반기인지도 모르는 저 인간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소중한 내 인생에서 겨우겨우 떼어낸 저 종자들이 다시 와서 속을 뒤집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참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고요. 이게 오빠, 아니, 네 본심이었구나. 이젠 오빠로 부를 가치도 없다.
저 아줌마랑은 다를 줄 알았더니 딱 그 붕어빵이네. 내가 고졸의 매니저여도 상관없다며? 대학 안 나와도 된다며?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집이 100억 매출 식당을 한다니까 막 아쉬워져? 어떤 속물이 스멀스멀 기어나온 거야? 투잡스럽게 하지 말고 이 아줌마랑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얘야, 이 시애미가 잘못했다. 영수 저것이 미리 말만 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더러운 꼴을 보이진 않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우리 영수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 있는 대기업 연구원인 거 알지? 이제 둘이 마음 합쳐 잘 살아보면 좋겠구나. 니네 둘 다 어릴 때 아빠 잃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니? 서로 의지해서 과거는 다 잊고 잘 살아보렴.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금방 잊혀지게 된단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 않니? 힘들었던 거 이런 거 다 미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서로 풀 건 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너도 우리 영수 많이 좋아했잖아. 응? 제발 부탁이다. 네 시애미의 마지막 소원이야. 인두껍을 쓰고 구구절절 읊어대는 꼬락서니가 영락없는 속물이었죠. 어쩜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고졸에 식당이나 전전하는 인간으로 얕잡아보다 파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랍니다. 평온한 제 삶에 방해만 되는 이 사람들을 제가 확실하게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몸서리 쳐줄 정도의 인간들은 정말이지 살다 처음이었거든요. 수작도 정도껏 작작 부려요, 아줌마. 뭐 시애미요? 당신이 왜 내 시어머니예요? 첫날 기억 안 나세요? 저보고 어디서 어머니냐고 다그치셨잖아요. 저도 지금 딱 그 심정이니 역겨운 말은 걷어주세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 있는 대기업 연구원이요? 제가 그것 보고 만난 줄 아세요? 적어도 아줌마 같은 속물은 아니어서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 개차반은 똑같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주 그냥 똑같이 찍어낸 붕어빵이 따로 없네요. 그리고 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힘든 거 금방 잊혀진다고요? 어이가 없네. 당신이 나한테 던진 쓰레기 같은 말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끝까지 당신은 당신 잘못을 인정 안 하는군요. 정말이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딱 그 짝이네요. 입에 담지 못할 독한 말들을 내뱉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싹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의를 중요시하는 저였지만 저런 부류의 속물들에겐 뿜어내는 게 상책이더군요. 살면서 남에게 이렇게 막말을 쏟아붓는 건 이걸로 끝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굳이 계속 제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세트들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손바닥 뒤집듯 음흉한 속을 내보이는 걸까요? 경악할 이 상황들을 지켜보던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소금까지 뿌려대셨죠. 당장 나가요!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찾아와서 남의 영업장까지 흐려놓고 있어. 이보세요. 당신들 앞으로는 우리 식당 근처도 오지 말고 삥 돌아서 다녀. 난 아무리 없이 살고 힘들 때가 있었어도 당신네처럼 속물로 살진 않았어.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야. 기쁨, 슬픈, 행복, 분노 다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돈 많고 적고 대졸고졸이 무슨 상관이야.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당신네 같은 사람들 양심은 개나 줘버려.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당장 나가. 아참, 여기 고기 있으니 이거 들고 가고 지난번에 보니 당신 친구들하고 맛있다며 입에 잘 쳐넣던 게 기억나더라고. 가서 맛있게 먹어요. 혹시 다음에 또 생각나면 그땐 돈 들고 와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먹고 가요. 내 눈에 띄면 그 고기로 아주 그냥 얼굴에 팩을 둘러버릴 거니까. 아이고 사돈 왜 이러실까? 우리가 잘못했으니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영수 내가 보란듯이 잘 키워놨으니 사위덕도 톡톡히 볼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자식들이 뭔 죄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내가 이렇게 필게요.
끝까지 안간힘을 다해 들러붙겠다는 저 의지가 가상할 정도였습니다. 내세우고 자랑할 건 당신 아들밖에 없으니 기승전 영수로 마음 잡기를 위해 돌려막기 하는 수준이었죠. 이 순간만큼은 저한테 했던 수많은 모진 말들이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러니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어떻게든 저를 잡아보겠다 저 쇼를 하고 있는 거겠죠. 집착의 끝을 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계속 사돈이래. 역겹네 정말. 그리고 내가 왜 사이덕을 봐요?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사는데 오늘 보니 영수 저것도 당신이랑 똑같구만 뭘. 달면 삼키고 쓰면 배는 파렴치한 당신 같은 사람 속내를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당장 꺼져요, 당장! 어머니, 저 지혜 정말 사랑했습니다. 고졸이어도 식당에서 일해도 다 좋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 뒤통수를 친 건 지혜잖아요. 자기 집인데, 자기 식당인데 매니저라고 다 숨겼잖아요. 저 정말 믿고 사랑했으면 100억 매출되는 이 식당이 자기 거라고 얘기했었어야죠. 입장 바꿔 보세요. 만약 제가 이런 부잣집인데 지혜한테 비밀로 했다고 하면 어머닌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치지만 마시고 제 입장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 지금이라도 지혜랑 회포 풀고 예전처럼 알콩달콩 지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 어머니 소리 치우지 못해? 그 입에서 지혜 이름 꺼내지도 마. 어딜 계속 내 딸 이름을 입에 올려? 지혜가 네 엄마한테 당하고 있을 때 네가 뭐라고 했어? 뭐? 네가 대신 사과할 테니 이해하라고? 네가 네 엄마야? 네 엄마 잘못을 네가 왜 사과를 해? 그럴 땐 지혜 마음부터 타독거려주면서 진심으로 해결책을 찾아갔어야지. 너 이 자식 똑똑히 들어. 지혜랑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고 싶다고? 지혜 진심으로 좋아해줬던 마음은 이거 네 엄마가 맛있게 쳐드시던 이 고기 가지고 가서 모자지금 마음껏 회포 풀어. 이거 한우 투 뿔뿔이야. 명심에 귀한 거니까. 몰상식한 그 인간들과의 한바탕 폭풍우가 밀려가고 저와 엄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뼈아픈 고통들을 대했던 엄마와 제 자신에 대한 위로와 응원의 눈물이었죠. 세상의 모든 악행은 다 짊어진 속물과 그 자식은 일주일 내내 빌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잠잠한 거 보니 포기했나 봅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끙끙 앓는 소리가 옆집까지 들릴 정도라고 하는 우픈 얘기가 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신경 끄려고 합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한 속물들의 최후가 바로 이런 거겠죠? 비록 파혼은 했지만 이런 인간들과 결혼을 상상해보면 토 나올 정도로 역겹습니다.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아홉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처럼 현실에 감사하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소름 돋는 이 일들을 겪고 난 이후 저는 두 번 다신 소개팅은 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자연스런 만남 자만추가 진리였음을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고요. 늘 하던 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제 삶에 꼭 필요한 여정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막장 드라마 같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도 반짝반짝 빛이 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